우리 밥상 위에 매일 오르는 최고의 신맛을 위해 참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인고의 과정을 거친 진짜배기 식초로 국내 최초 곡물 식초 명인의 자리에 오른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경북 예천에서 전통 식초를 생산하고 있는 한상준이라고 합니다. 조금 번거롭고 고되지만 제대로 된 신맛을 내기 위해 불철주야 정성을 쏟아냅니다. 식초 한 병에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담아내며 깊고 진한 풍미를 자아내는 그 국내 최초 곡물 식초 명인 한상준의 최초 스토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가을의 끝자락 무렵 경북 예천에 위치한 한적한 농촌 마을. 야트막한 산 아래 자리 잡은 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처음이니 매일 식초와 씨름을 하는 터전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과 분주한 한상준 명인. 수북이 쌓은 잡곡으로 마치 명절 전 떡집을 연상케 하며 곡식질 준비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식초 만들려면 술을 만들어야 되고 또 술 만들기 위해서는 고두밥을 쪄야 돼요. 고두밥을 쪄서 누룩하고 섞어서 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젯밤 불린 오곡을 고두밥 찌기 위해서 찜솥에다가 지금 고두밥을 이제 붓는 작업입니다. 그의 식초는 화학 첨가물을 넣어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미, 보리, 수수, 기장, 차조 등 다양한 곡물을 5가지 이상 넣고 빚는 전통 방식의 오곡 식초죠. 그러기 위해선 곡식을 쪄 술을 만들고 그 술을 발효, 숙성시켜야만 한답니다. 오곡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곡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철, 추수철이 되면 오곡 백과가 연걸어 간다는 표현을 썼었죠. 그리고 우리 선조들께서 만들어 왔던 식초들은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지방과 그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평야가 넓다 보니까 쌀과 보리 문화가 발달되어 왔을 테고, 또 경상도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가 많은 곳은 잡곡 문화가 발달되어 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옥수수, 수수 등을 이용해서 술을 빚어왔었고 식초를 빚어왔다라는 거죠. 이렇듯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 한 가지 곡물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종류의 재료를 이용해서 술을 빚어왔었고 식초를 빚어왔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발효 음식이 참 많이 발달했죠. 그렇기에 선조들은 주변에 나는 모든 곡식과 과일을 식초의 원료로 사용했답니다. 그래서인지 옛 방식을 고수하는 한상준 명인의 식초에도 예천의 자연이 그득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식초를 많이 섭취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문화랑 식초 문화랑 결부된 게 많은데 예를 들자면 장아찌, 매콤, 새콤한 고추 장아찌, 깻잎 장아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비빔국수 같은데 초장 반드시 들어가야 될 테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포항에 과메기 나오네요. 초장 반드시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간장하고 만나면 초간장이 나올 테고, 무쌈이라든지 드레싱 소스에 반드시 식초 들어가고, 케찹이나 마요네즈, 식초가 안 들어가 있는 음식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신맛은 우리 그 한민족의 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음식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올곧고 무해하게 식초를 만드는 게 그의 철칙. 그런 그가 택한 최고의 식초 레시피가 바로 선조들의 전통 제조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통 식초 제조에 규격조차 없었던 과거. 이에 한상준은 농림식품부와 함께 일정한 산도를 유지한다는 조건과 국내산 원료와 천연 발효시킨 누룩을 사용해야 한다는
전통 식초 표준 규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국내 최초 전통 식초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동시에 품질 인증을 획득한 명인이 된 거죠. 전통 식초를 생산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전통 식초 품질 인증 규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정말 나물이며 그 별별 것도 많은 먹을거리가 품질 인증 규격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신맛을 결정짓는 식초의 품질 인증 규격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드리게 됐던 거고, 또 정부에서 제 건의를 받아들여서 또 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초안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통식초 품질인증 규격을 만들고 또 제가 처음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수백 년간 아무도 정립하지 않았던 식초의 규격. 그 표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해내며 국내 전통 식초 명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연에 순응하며 발효 숙성의 과정을 면밀히 살폈기 때문인데요. 얘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두껍게 돼 있죠. 얘가 막이 이제 두껍게 형성이 돼 있어요. 얘는. 근데 얘는 조금 얇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얇으니까 속도가 좀 느린 거죠. 약간 이제 대기만성. 똑같은 발효실에서 온도 조건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도 항아리마다 이렇게 조금씩 그 발효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일일이 이게 하나씩 다 체크를 해서 이게 발효가 좀 천천히 되는 거는 좀 더 잘 되게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너무 또 혼자 발효가 빨리 되는 놈은 조금 진정을 시켜줘야 되고, 뭐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전통 식초는 기다림의 산물입니다. 3달 이상 발효실에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며 매일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는데요. 연이어 땅속 온기에서 1년 이상 차고 따뜻한 대류 현상을 겪고 숙성돼야만 비로소 감칠맛 나는 식초가 되죠. 지금 사람이 먹는 먹을거리가 그 짧은 기술로서 속성으로 많이 대량 생산되고 있어요. 제가 식초를 생산하면서 발효를 하면서 지켜봐온 결과 발효식품만큼은 우리 그 옛 선인들의 지혜를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발효를 하는데 제가 온기를 쓰고 있죠. 황토 온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테인리스라든지 금속 용기를 쓰게 되면 관리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뭐 깨질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낮지만 정작 발효가 됐을 때 발효가 잘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통 온기를 썼고, 그리고 또 전통 온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쉬운 용기에 비해서 맛과 향이 더 뛰어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마지막 소비자분들한테 가는 단계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식초를 빚는 모든 과정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되 포장은 현대식 장비에서 위생적으로 운영 중인 한상준 명인. 그 진가를 알아준 사람들 덕분에 연 매출도 15억을 넘어섰죠. 명절에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죠. 명절에는 저희들이 야간 작업도 해야 되고 휴일에도 출근해야 되고, 이제 명절 끝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조용합니다. 조용해도 이렇게 꾸준히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전국의 유명 백화점은 물론이고 해외까지 판로를 넓힌 호주의 유명 셰프인 길모어는 공장에 직접 찾아 식초를 먹어보고 그 맛에 반해 바로 수입을 결정하기도 했답니다. 작년부터 호주에 저희 식초가 수출이 되고 있고, 올해는 미국 LA과 뉴욕에 저희 식초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저희 식초가 수출이 되면서 한인들이 아닌 현지인들한테 현지인들 입맛에 맞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좋은 식초가 미국인들도 또 호주인들, 서양인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의 식초로서 작은 이바지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자부심도 느끼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 이런 그 수출은 더 확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발효식품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에 그는 어떤 과정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그중 누룩을 직접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누룩을 제대로 만들려면 그 원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일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그입니다. 지금 보면 먼저 나온 거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나온 거 보면 완전히 찰떡 같죠. 이거는 찰떡 같아요. 앞에 나온 거는 이렇게 수분이 많지는 않고 이렇게 부스러지고 앞에는 찰떡 같고 얘가 수분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더 빻아야 됩니다. 맛있는 식초 한 방울을 위해서라면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 그. 일일이 손으로 습도를 파악해가며 식초의 천연 발효제가 되는 누룩의 기틀을 만들어갑니다. 이게 누룩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습도 조절이다 보니까 이게 수분이 많으면은 누룩이 썩고 수분이 적으면은 누룩이 띄어지지 않고 먼저 말라버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습도 조절입니다. 그가 국내 최초 전통 식초 명인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식초의 기본이 되는 누룩부터 모든 과정을 정석대로 손수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이렇게 두께가 두꺼우면 그 안에 이제 수분 배출이 안 돼서 내부가 썩어요. 그리고 또 너무 얇으면 빨리 건조가 돼서 그래서 누룩은 두께는 손가락 2마디 미만, 그 직경은 20cm 정도. 잘 만들어진 누룩은 식초의 발효 과정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식초의 풍미를 좌우하죠. 그렇기에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한상준 명인. 누룩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도 그 연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룩을 디딜 때 이게 발로 밟는 이유가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악력이 세기 때문에 그 단단하게 잘 뭉쳐져요. 그리고 누룩을 띄울 때 얘가 이제 설띄우면 나중에 얘가 그 누룩 안에 이제 크랙이 생겨 그 텀이 생겨가지고 그 텀에 다른 잡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텀 같은 것도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단단히 발로. 어느 정도 밟아주시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체중이 있어서 남성 같은 경우는 뭐 보통 6, 7바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바퀴 가까이 이렇게 눌러서 밟아주는 거죠. 그의 오랜 노하우와 정성을 담아 잘 빚은 누룩은 이제 일정 시간 띄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야만 천연 발효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어찌 보면 참 더딘 과정. 하지만 그 모든 단계마다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누룩을 여기서 이제 보름을 띄웁니다. 보름을 띄우면 보름 있다가 이제 그 바깥에서 법제를 해요. 법제를 하고 법제 끝나면 다시 곱게 분쇄를 해서 이렇게 술 만들 때 그 발효제로 사용하죠. 한상준이 국내 최초 전통 식초 명인이 될 수 있던 두 번째 이유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력 개발한 상품은 바로 이탈리아 발사믹 식초와 비슷하게 단맛을 내는 감향초. 변화하는 현대인들의 입맛을 겨냥한 상품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식초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발사믹 식초거든요. 그래서 이 발사믹 식초는 먼 곳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발사믹 식초를 대체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의 시골 지역의 농민들의 경쟁력도 향상이 될 테고 또 하나 많은 그 농산물이 그
그 폐기가 되는 걸 많이 봤어요. 너무 마음도 아프고 해서 우리 농산물로 정말 좋은 발사믹 식초를 대체할 수 있는 식초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얘가 새콤달콤 맛있으니까 또 드시는 분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백 수천 차례 시행착오 곁에 생산하게 됐습니다. 색깔도 아직 덜 났고 색깔이 까매요. 식초가 다 된 건데 이제 색깔도 아직 그 황색 이고 있고 뭐 이런 상태라. 여기가 세계적인 인기 상품인 발사믹 식초에 대항할 계획으로 만들어낸 암양초. 절대 맛과 품질이 뒤떨어져선 안 된다는 생각에 무려 4년간 연구를 거듭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빗살무늬 항아리를 사용하게 됐죠. 이게 항아리가 입구가 넓어요. 이렇게 입구가 넓고 이제 바닥이 좁죠. 그러다 보니까 수분 증발이 잘 돼요. 그러니까 식초를 저희들 발사믹 식초는 이렇게 끌쭉하게 농축을 시키는 건데 이태리라든지 모데나 지방에서는 걔네 이제 오크통에서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옹기로 여기에서 발효만 1년 동안 지나야 얘가 내용물이 수분 증발돼서 줄어들었다가 농축이 됐다가 다시 보충해서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농축해서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세 차례 걸치면 이제 식초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숙성실에서 숙성해서 이제 식초가 완성이 되는 거죠. 단순한 양념을 넘어 요리의 주재료가 되기도 하는 발사믹 식초. 그의 버금가는 한국표 과일 식초를 만들기 위한 그의 인내와 정성은 마침표가 없습니다. 암양초를 시작으로 홍차버섯을 3년근 약도라지 꿀물에 넣고 배양한 콤부차부터 차로 마실 수 있는 파인애플 식초 초콩까지 그가 다양한 식초 식품 개발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전통 식초를 접하고 또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식초의 현실을 봤을 때 가까운 일본 흑초와 중국의 4대 명초, 노진초 산지라든지 향초 산지라든지 가보면 우리의 식초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3,000년 되는 식초 역사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봤을 때 우리도 반드시 이런 신맛의 문화, 식초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 후대들한테는 정말 자랑스러운 식초 문화를 알려주고 또 그 발판을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더 열심히 움직이고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공만을 바랐다면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식초에 대한 그의 열망과 한국 전통 식초를 복원하고 알리고픈 진심이 있었기에 지금 그의 이름 석자 앞에 최초라는 단어가 함께할 수 있게 된 거겠죠. 며칠 후 어머니와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 한상준 명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현재 공장 뒤에 위치한 작은 건물. 언뜻 보기엔 오랜 기간 방치한 빈집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고물들을 이거를 갖다가 고물장사한테 주던지 뭐리 좀 치워야 되지. 사실 이곳은 한상준 명인이 처음 식초를 시작했던 장소입니다. 오래전 어머니와 살던 빈 옛집을 개조해 개발실과 창고를 만들고 쪽잠을 자며 전통 식초의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던 곳이죠. 시행착오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식초를 시작할 때는 이제 어머니랑 그 할머니나 어머니나 하셨던 방식대로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식초가 만들어지는 게 똑같은 방법, 똑같은 재료, 똑같은 뭐 물이라든지 사람이 빚었는데도 결과가 좀 달랐어요.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는 단계. 그래서 그 작은 유리병 50개에다가 비율도 달리하고 조건도 달리해서 결국은 그 중에서 최고의 맛과 향을 내는 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식초를 제조했었습니다. 과거 첫 번째 직업으로 군인의 길을 걸었던 한상준 명인. 그렇게 8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가진 두 번째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런 그가 돌연 귀농을 택했을 때 가족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말도 마세요. 여기다가 항아리 2개 딱 묻어놓고 식초하러 내려온다 하는데 내가 거질도 살이 이렇게 빠졌는 거예요. 내려온다 소리 딱 듣고 그래가 너 내려오려면 니하고 나하고 부모 자식 있는 은사설도 했고 우리 며느리는 이혼한다 했고 그래도 그 고집을 못 꺾어가지고 할 수 없이 며느리도 애들하고 나중에 내려왔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호기롭게 시작한 전통 식초 사업. 식초만 잘 만들면 성공할 거라 믿었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막막한 판로에서 난관을 맞이했죠. 저는 판매가 될 줄 알았어요.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름 동안 단 한 병이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식초를 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식초를 들고 주변 관광지, 축제 행사 있는 데마다 부스를 빌려서 식초 판매 행사를 찾아갔었습니다. 박람회도 쫓아다니고 해서 조금씩 고객분이 한 분, 두 분 넣으시게 되고 고객분이 또 소개를 해주시고 또 소개받으신 분이 또 소개를 해주셔서 조금씩 커갔던 것 같습니다. 참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와 가족들이 있었기에 식초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었기에 넘어지면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났던 그입니다. 여기가 그때는 응원군도 없었고 혼자 내려와서 뭐 하는데 그때 춥고 배고팠지만 참 행복했던 시절. 뭐 지금은 불행하다는 건 아닌데 그때하고 느낌은 좀 달라요. 그때는 뭐 꿈이 너무 컸던 거야. 막 이 가슴 속에 꿈이란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앞으로의 나의 미래는 이렇게 창창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꿈에 부풀은 거죠. 그래서 행복한 거야. 힘들어도 다 참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참 이게 나한테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면서 꿈을 계속 꾸게 만들어줬던 공간인 것 같아요. 당시엔 고단했던 나날이었지만 돌아보니 모두 추억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남루하고 비좁은 공간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한상준 명인에겐 그 어떤 공간보다 소중한 꿈을 이뤄준 보물 창고인 거죠. 번듯하고 큰 새 공장을 지을 만큼 식초 사업이 자리를 잡은 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식초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주고픈 마음과 전통 식초의 대중화를 바라며 한상준 식초학교를 연 건데요. 2013년부터 1000명이 넘는 수료생들에게 자신이 완성한 식초 제조법을 아낌없이 전한 한상준 명인.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전통 식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식초의 명맥을 잇고 싶던 그의 바람이 조금씩 이루어진 거죠. 제가 식초를 하고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고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이태리 발사믹이라든지 서양의 식초를 보면서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우리 전통 식초를 바라봤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우리 전통 식초를 좀 알려야 되겠다. 식초인을 많이 좀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반대는 많았어요. 어렵게 습득한 기술들을 공개를 하느냐라는 그런 반대 의견도 많았고 또 특허를 내라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 식초를 생산하고 이 생산해서 이 식초인을 많이 양성하는 게 우리 전통 식초 문화를 기틀을 다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작한 그의 새로운 도전.
전통 식초로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터전인 고향 예천에 고마움을 보답하고자 사회적 기업을 연 것입니다. 아까 군청에서 25통 갖고 가나? 아니요, 24통. 24개? 네. 또 고구마빵 따로 줬어? 네. 고구마 3통이랑 팥 2통. 따로 줬어? 젊은이들이 떠나고 점차 생기를 잃어가는 농촌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산물 판로를 열 수 있을까? 그 9시에 손님이 오시거든. 고민 끝에 오픈한 조금 특별한 간이역 빵집. 경북 예천 용궁은 제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귀농반, 귀촌반을 했을 때 이 고향에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예전 별주부전을 스토리텔링화해서 토끼 감빵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었죠.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수익이 나면 지역에 환원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에 조금이나마 제 고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이문이 많이 남기보단 나누며 살고자 마음먹은 그의 삶. 식초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모두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힘 닿는 데까지 나누며 살아가는 게 현재 그의 작은 꿈이랍니다. 제 소원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신맛의 문화, 식초 문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깃털을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작은 소원이 있다면 제 고향 예천 지역이 시골 지역이 농촌이 정말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도 육성을 시켜서 제대로 된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 꿈입니다. 수백 년간 누구나 만들고 먹어왔지만 아무도 마련하지 못한 전통 곡물식초 표준 규격 제작에 도전하고 성공한 그. 그런 그가 생각하는 최초란 조금 특별합니다. 저한테 최초란 먼저 선조들이 만들어왔던 훌륭한 식초 문화, 신맛의 문화를 이제 그 가치를 알리는 그런 역할이 제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초라서 최초가 아니라 그 가치를 알려드리는 그 첫 번째, 첫 단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올곧게 따르며 잊혔던 전통 식초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그. 이것이 바로 국내 최초 전통 식초명인 한상준을 잇게 한 건 아닐까요?